안녕하세요, 주아입니다. 드디어 제 2019년 개인적인 도전들이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토익 공부도 했었고 자격증도 따고 했는데 벌써 이제 2019년도 며칠 안 남아서 며칠 있으면 나이를 또 먹게 되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올해 한 해 목표하신 것들을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것들은 다 끝이 났었고,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토익 공부를 한 번 더 하고 어제 치고 나왔죠. 잘 봤다면 잘 볼 수도 있고 못 봤다면 못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을 만족하게 보고 나온 것 같아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동안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좀 느껴졌어요. 물론 제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성적이 많이 오르신 분들이 진짜 많죠. 옛날에는 손에 꼽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도 한 분 한 분 성적을 잘 받을 때마다 제가 더 감사하고, 또 그걸 인증해 주셨을 때마다 또 한 번 더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올 한해는 정말 제가 유튜브를 해서 토익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줄였다면은 나름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동안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고, 인스타 DM이라든지 댓글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진짜 대표적인 거 3가지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계시거나 통상적인 오류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인트로 보고 오시죠. 오늘 영상은 토익을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토익 점수가 안 오르시는 분들이 한 번쯤이라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기 전에 많이 들었었고, 그것을 많이 깨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토익을 한 번도 접하지 않으셨거나 내가 점수가 정말로 안 오르면 왜 안 오르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맞춰질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요, 문법이 정말 중요할까입니다. 문법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 글을 읽고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문법도 지식이 있다면 그만큼 더 잘 이해하고 공부를 하는데 분명히 수월한 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생각해보고 갈 게 있는 게, 우리는 국어 문법을 다 알까요? 제가 인적성 검사 공부도 해보고 또 아마 또 계속 하겠지만, 수능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문법 문제가 나옵니다. 이중 피동, 주어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동사가 이상하거나 표현이 이상하거나 어울리지 않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보셨을 거고, 인적성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언어영역에 가시면은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법을 제대로 알아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물론 공부를 하면 풀 수는 있겠죠. 그런 명칭을 알고 그런 명칭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잘 읽고 이해를 하면은 뭔가 어색하거나 어색하지 않다거나 그런 것을 느낌적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어떤 지식이 있어서 그거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거 읽어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 또는 어색하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토익은 영어고 영어는 우리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문법을 공부를 해서 더 잘 읽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학원을 다니시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하나 딱 말씀해 드리자면은, 정말로 문법이 부족해서 내가 파트 7을 잘 못 푼다거나 파트 5, 6를 잘 모른다거나, 물론 문법 문제는 문법적 지식이 있다면 풀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법을 안다고 해서 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문법을 잘 모른다고 해도 진짜 읽었을 때, 내가 잘 읽으면은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뭔가 이것보다는 다른 선택지가 더 어울리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RC 100문제 중에서 진짜 문법 지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법보다는 독해력이 바탕이 돼서 문제를 푸는 거에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공부를 하면서 느꼈지만, 정말로 독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물론 RC 부분에서도 파트 5, 6, 7에서도 정말로 해당하는 건 맞죠. 근데 파트 3, 4에서도 저는 좀 약간 이번에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LC 문제를 푸실 때 그 문제와 문제 사이에 텀이 있죠. 그 텀 몇 초 사이에 문제와 보기를 다 체크를 하시고 어떤 게 중요한지 키워드를 다 분석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문법적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게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는 아닙니다. 이번에 느꼈던 거는 독해력이 바탕이 되어야지 파트 3, 4까지 정말 잘할 수 있겠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문제를 다 읽을 수 있겠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에, 파트 5, 6 때문에 문법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은
진짜 파트 5, 6 문법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문제를 다 맞는다면은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읽는 것부터 연습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읽는 게 좀 약간 편안하게 되고 내가 파트 7 지문을 다 매끄럽게 읽을 수 있다 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나서도 내가 뭔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라면은 문법 공부를 하시는 거 저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파트 7 지문을 정말로 시간 내에 다 풀고 매끄럽게 해석을 할 수 있다면은 파트 5 문제들도 거의 다 맞으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익숙하게 되면은 그러한 문맥적 표현이 어색한 것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많이 읽어서 익숙해질수록 여러분의 점수는 올라갈 거니까 진짜 파트 5, 6 때문에 문법을 공부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끔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나는 점수가 이런데 이런 책으로 공부를 해도 되겠냐, 아직 점수대가 오르지 않았는데 문제집 풀어도 되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하나 또 짚고 가자면은 뭐 점수대별로 공부를 해야 될 책이 있다라고 했을 때 200점대이신 분들 또는 100점대이신 분들은 그 점수대에 맞는 책을 공부를 하고 300점, 400점이 되고 난 이후에 또 그 점수대에 맞는 책을 공부를 하고 또 600점, 700점, 800점이 됐을 때 또 그 점수에 맞는 책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익이라는 학문은 우리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토익에 대한 영어적 지식을 묻는 시험이라면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모든 걸 다 알면 좋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였고 대부분의 모든 토익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물론 영어적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회생활을 하신다거나 졸업 또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시는 거지 어떤 영어적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기준에 대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토익 만점이라면은 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토익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면은 그냥 진짜 어떤 커트라인을 넣으면은 다 똑같죠. 시작이 만약에 내가 200점이라고 하면은 700점, 800점, 900점대까지 모든 책을 다 산다고 했을 때 그 책값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책을 다 사고 공부를 해야 되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기본서 한 권 그리고 기출문제집 반복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영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주어, 동사, 목적어, 형용사, 부사 뭐 이런 그걸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영어를 잘 못 읽는다 하시면은 기본서를 보시기 전에 독해책을 한 권 추천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를 읽을 수 있고 뭔가 들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빠르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200점대부터 계속 책을 사서 공부하시기보다는 내가 읽거나 듣는데 일단 문제가 없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익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엄청난 지식을 요하진 않습니다. 뭐 200점대, 300점대 공부반, 뭐 기초반에서 하는 공부 내용과 700, 800, 900점대에서 하는 투업 내용이 뭐 수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기본적인 목표는 똑같을 거예요. 근데 뭔가 문장이 조금 더 어렵다거나 뭐 조금 더 양이 많다거나 하겠죠. 토익은 뭐 난이도에 있는 시험이 아니라 그냥 문제은행입니다. 똑같은 문제 형식이 반복되는 거고 뭐 지문의 수준이 올라간다거나 내려간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형태의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진짜 기출문제집만 제대로 푸셔가지고 그것만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장들을 내가 스스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된 거고요. 시간 내에 그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다라면은 된 겁니다. 뭐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뭐 다른 책을 더 사야 되나 사설 문제집을 사야 되냐 했을 때는 아니고요. 내가 기출문제집을 정말 다 풀고도 풀 책이 없다 하셨을 때만 뭐 다른 해커스나 영단기나 파고다나 그런 사설 문제 찾으시는 걸로 추천해드리지,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우선 기출문제집부터 마스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점수대가 이렇기 때문에 내 점수대에 맞는 책부터 공부를 하냐 라고 했을 때는 절대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영어 읽는 게 좀 힘들고 정말 기초가 부족하다면은 독해책 한 권 보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그 책을 본 이후에는 제가 오늘 서점 가서 한 2시간 정도 책을 보다 왔는데요. 책 3권을 추천해드릴 거예요. 책에 대한 영상은 제가 또 추후에 올릴 예정이고 2020년도 버전으로 해서 진짜 제대로 만들 생각이고 준비를 했고 자료조사도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만들 건데, 기본서를 빠르게 보실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3권이 있었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 3권은 이거고요. 이 책 3권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추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집은 12월 달에 나왔죠. 저번 주 월요일에 제가 서점에 갔는데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인터넷 주문시켰고 그 다음날 또 서점을 갔었는데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이제 들어왔는데 무조건 기출문제집은 최신 거부터 푸시는 게 좋습니다. 뭐 트렌드가 뭐 바뀐다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최신 거부터 푸시고요. 2019년, 2018년, 2017년까지 푸시고 나서 더 푸실 게 없다 라고 했을 때 2권의 책이 더 있습니다. 2권의 책 다 보시고 그래도 풀 책이 없다 하시면 이제 사서 문제집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새로운 토익 문제를 계속 풀어야지 성적이 오를까입니다. 또 하나 또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문제집을 많이 풀면은 성적이 오를까요? 라고 했을 때 물론 성적이 오를 수 있겠죠. 그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은. 근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면 저는 처음에 토익 공부를 했을 때 거의 3달 동안은 진짜 문제집을 거의 10권 이상, 10권 가까이 풀었거든요. 근데도 700점대 성적이었습니다. 물론 700점대 성적이 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낮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높게 가지세요. 토익을 공부하신다면 진짜 생각하셔야 될 게 문제집을 많이 푼다기보다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했고 문제를 푸는 일련의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문제를 풀 때 그러했던 생각들, 그리고 이런 단서를 보고 이러한 답을 찾았다는 그런 논리,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해드렸지만 토익은 문제은행입니다. 그래서 LC 문제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문제 유형이 반복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기출문제집만 풀어봐도 아 이거 저번에 비슷한 문제 봤는데 비슷한 대화 내용을 들었는데 라고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파트 3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출판회사 직원들이 나와서 미팅을 준비하고 또한 서류를 복사를 해가지고 오겠다 라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이 됐는데 기다리는 동안 뭐 다가를 주겠다 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만 해보면은 정말 문제 유형이 반복되는 거는 다들 보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된 상태인데 조금의 변형이 있는 거고요. 새로운 문제 유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100문제 중에서 한 2~3문제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계형 지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유형의 지문이 있었고 그런 단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게 있었기 때문에 또 보여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2017년에 나오는 5회분 책의 RC 문제집입니다. 자동차를 렌트를 하는데 이메일 지문 단서를 보면은 픽업하는 위치와 드랍업하는 위치가 다 나오고 그리고 각각의 지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지문이 있습니다. 지점이 3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 단서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178번에 A번 보기를 보면은 이 회사의 지점,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지점이 여러 개가 있다 라고 유추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점이 3개가 나왔으니까 이 지점 3개를 보유하는 회사다 라고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이와 똑같은 문제가 2018년도에 나오는 기출문제집에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은 똑같죠? 두 번째 이메일에서 픽업하는 위치와 드랍업하는 위치가 나오는데 두 지점이 나옵니다. 그 두 지점에서 나오면서 이걸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똑같이 세 번째 문제에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지점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보기를 유추할 수가 있죠. 5회분 모의고사 책을 제대로 푸셨다면은 이와 비슷한 지문이 나왔던 10회분 모의고사에서 같은 문제를 봤을 때 분명히 이건 것 때문에 이러한 답을 찍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문을 풀더라도 그 지문을 공부함으로 통해서 그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찾았을 때 여러분의 점수가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루하루 공부를 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에 이걸 배워서 이러한 지식을 습득했다. 그리고 문법적 또는 지문을 푸는데 이러한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 하루는 성공한 겁니다. 책을 많이 풀어서 문제를 많이 푼다기보다는 한 지문이라도 제대로 보고 그 지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문제를 제대로 풀어서 그 문제를 푸는 그러한 과정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여러분의 실력이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토익은 문제은행에서 반복된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유형이라도 제대로 봤을 때 그와 비슷한 유형이 시험장에 나왔다면 그만한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문 한 개를 보더라도 제대로 보고 오늘 하루에 정말 내가 열심히 어떠한 지문 또는 어떠한 문법적 내용을 공부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얼굴 보이시죠? 여기 누르면 구독되니까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더 많은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의 점수를 올릴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는 주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